네, 민선 7기가 들어선 이후 지난 2018년 광주 전남이 시도 상생의 첫 걸음으로 2021년까지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최근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광주 전남이 상생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할 광주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선 이번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실시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현재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 전남 입장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2018년도에 이제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합의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까지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옮기고 대신 전라남도는 광주군공항을 전남으로 옮기는데 적극 협력한다라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공항 이전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민간공항 이전은 곧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군공항 이전이 표류하고 있는데 민간공항만 옮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시민들에게 묻기로 결정한 것이죠. 지금 뭐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까지 설명해 주신 건데 그러면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까? 예, 여론조사에서 첫째 항목은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고 군공항은 나중에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이전할 것이냐 이 문제를 묻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공항을 내년에 이전하든 아니면 나중에 군공항과 함께 이전하든 언젠가 민간공항을 이전하게 된다면은 민간공항의 명칭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을 또 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 시민들 중에서는 무안공항의 이용자의 70% 이상이 광주 시민이기 때문에 통합공항의 명칭은 광주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론조사 시점과 방식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됩니까? 예, 여론조사는 10월 31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열흘 정도 진행되고 11월 10일 날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이제 공항 문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시내에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된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시민 어느 정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론조사는 2,500명을 응답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권익위원회가 시장님께 예를 들어 시민들 다수가 2021년까지 옮기자 이런 의견이 나오면은 약속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공고안을 내고요. 그다음에 시민 다수가 민간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은 마찬가지로 권익위원회는 그 시민들의 뜻을 시장이 수용하도록 공고안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 과정을 통해서 활용되는 겁니까? 여론조사나 시민권익위원회의 공고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섭 시장님은 이 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그 여론조사의 결과 그리고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의견 그리고 전라남도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가 2018년에 맺은 협약, 아까 말씀하신 협약을 파기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와 전남의 진정한 상생은 광주 시민의 여론, 전라남 도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야 즉 시도지사의 협약문은 광주 시민이 뒷받침해주고 또 전라남 도민이 뒷받침해줬을 때 그 결과가 진정한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공항 이전에 대해서 시민 다수가 군공항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이 2년 전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강행했을 때
과연 강주 시민들이 그것을 순수하게 따르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 시대 같으면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면 시민들은 무조건 따랐죠. 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국책 사업인 신고리 569 같은 경우도 건설 진행을 하다가 중단하고 국민들의 뜻을 물었고 네. 강주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이 2조 이상의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뜻을 물어서 결정하는 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 상생의 진정한 효력은 주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8년에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광주연합이 약속한 거 아까 말씀했는데 당시 어떻게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나 한번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군 공항 이전은 전혀 진척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금년 6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이용섭 시장이 가능한 협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전혀 군 공항 이전이 진척이 안 되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론조사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2년 전에 그런 협약문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서는 강주시는 이 군공항의 소음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은 대상만 하더라도 5만 명가량 되고 주민들은 그 기준치를 80에 낮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만 원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애국우 사례를 적용한다면 15만 정도가 피해 대상자가 되고요. 그래서 강주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아주 급습한 문제고 그건 결국 전남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전남 입장에서는 무한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하루에 한 80여 명 이용.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 이 상황이 된다면은 무한공항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또 강주 시민들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간공항을 강주에 그대로 두자. 이 여론이 더 거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남도 이 강주공항을 무한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아주 긴급한 과제가 있죠. 저는 강주와 무안이 모두가 다 긴급한 과제들을 하나씩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생의 차원에서 해결한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2년 전에도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러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도 최근에 그 MBC에서도 여론조사를 했고 또 다른 방송사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강주 시민의 경우는 한 3대1 정도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심지어 전라남도 주민들조차도 군공항은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해야 한다 이 주장이 민간공항만 먼저 이전하자는 주장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전라남도에서도 전라남도 주민들의 여론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셨는데 보면 큰 차이죠. 그래서 뻔한 결과가 나올 텐데 언론사 여론조사 해봤습니까? 이런 시민권익위에서 뻔한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를 한다면 시도 상생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고맙게도 이제 두 방송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경향성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이 아주 뜨거운 현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 공항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주고 그리고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시민들에게 묻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 조사 대상 범위도 좀 넓혀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방송사가 했다고 해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저는 결코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들고 때로는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정확히 반영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이제 추진이 된다면은 설령 당장은 그것이 좀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항목 중에 그 공항 명칭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금년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강주공항은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무안공항은
좀 100만 명에 가까이 그렇게 이제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안공항 이용자도 강주 시민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주시는 당연히 통합공항의 명칭은 강주가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고 네. 전라남도는 그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전남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시군도 통합할 때는 명칭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도 강주 시민들은 강주공항을 무안으로 옮기는데 반대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주 시민들로 하여금 대승적으로 무안으로 옮기는데 동의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려면은 명칭 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강주 시민이 요구하기 전에 전라남도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칭에 그러니까 광주란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광주 무안공항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여론조사 문항은 무안공항 명칭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무안강주공항 네. 혹은 강주무안공항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통합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DJ공항. 예, 그냥 외국에는 유명 인사들을 그 이름으로 해서 공항이 많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얘기까지 있군요. 네.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결정하기 전에 원래 공론화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왜 보류된 겁니까? 예, 저는 이제 공론화의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네. 드린다면은 네.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을 공론화로 했고 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전국 공론화의 모델로 돼서 한국정책학회 정책 대상도 타고 그랬거든요. 네. 저도 이제 공론화 2원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공론화에 대해 관심이 많죠. 그러나 제가 공론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공론화는 결코 만능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신고리 오르고기의 공론화 경우 여론조사를 4번 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 여론조사를 하고 네. 최종 4번째는 이제 2박 3일 합숙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차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찬반 비율이. 우리 강주 경우도 여론조사를 처음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1박 2일 수기 공론화를 그렇죠. 했는데 그 네.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단순 여론조사에서 이 편차가 심하다면은 굳이 이것을 1박 2일, 2박 3일 시간과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만약 이번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가 굉장히 좁게 나온다면은 네. 그때는 1박 2일이든 혹은 수기형 공론화의 방식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때처럼 시민들을 뽑아서 수기해서 네. 하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건데 네.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공론화 문제를 더 논의했다. 네. 이 특별위원회는 뭐고 현재 진행 상황은 뭡니까? 저희 원래 이제 권익위원회는 5개 분과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그걸 심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위원들 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시민들도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좀 유보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이걸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와서 특위를 구성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특위는 권익위원만이 아니라 이제 교통 전문가인 강주대 교수 한 분과 전남대 교수 한 분을 모셨고 또 시의회에다 추천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2분이 추천되었고 해서 12명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죠. 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민들에게 묻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우리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론화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 과제였던 앞서 말씀하신 도시철도 2호선 해결인데 당시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시 이제 그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16년 동안 끌어온 난제 중에 난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가 아주 심했고 그래서 반대하신 분들이 1년 동안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했는데 네. 그리고 이 반대자들이 공론화를 요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공론화를 요구한 분들의 입장은 단순 여론조사와는 달리 정보를 많이 제공하면 생각이 바꿔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수기형 공론화를 요구했는데 네네. 막상 공론화를 해보니까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래서 이 반대자들도 그 자리에서 그 결과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찬반 논쟁은 그 공론화가 끝나는 순간 전부 이제 그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이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네.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네. 하나는 이런 심각한 갈등 문제는 공론화라는 방식이 하나의 좋은 해법이 되고 또 시민들의 통합에 어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민주주의의 한 유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강주가 민주도시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능동적인데 우리 일상적 삶과 관련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우리 시민들에게 강주에서 생활민주주의가 정치 민주주의에 못지않게 성공할 수 있다. 네.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는 광주 지역만의 이제 네. 문제였습니다. 광주 지역만의 현안이었고 네. 지금 현재 이 공항 문제는 상생 문제에도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론화 방식이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도 네.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주 시민들에게 이것을 물어서 네. 강주시장은 시민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전라남도에서도 강주가 이 강주 시민들에게 이 민간공항 문제, 군관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묻듯이 네. 전라남도도 그 해당 주민들에게 군공항을 옮기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느냐 이 정보를 정확하게 준 다음에 주민들의 뜻을 묻는 이런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쪽의 의견이 같은다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다든가 할 때는 강주와 전라남 도민들을 함께 묶은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군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2차 또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네. 또 광주 전남이 상생 문제로 네. 갈등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엔 아시다시피 시도 통합 의제까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 상생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민 권익위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권익위가 이 시도 통합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아직 어떤 논의를 해본 적은 없고요. 예.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이용섭 시장님이 이제 이 통합에 대한 하제를 던졌고 김영록 지사는 그걸 받아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하면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8기 민선 때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통합의 방식은 단순 행정통합이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보장받는 그런 통합이 되고 혹은 그 이전에 부울경과 같은 메가시티적인 방법도 중간 과정으로 고민해 볼 만하다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도록 꺼낸 이용섭 시장의 발언도 맞고 김영록 지사의 발언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사실 대구 경북이 2022년에 이 통합 행정을 출범시키겠다고 했고 부울경은 메가시티를 구상을 했는데 우리 지역은 학자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이 논의조차를 안 했다는 것은 저희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뒤처져 있구나. 그래서 저는 시도 통합 문제를 꺼낸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김영록 지사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비전을 제시한 것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섭 시장의 발언과 김영록 지사의 발언 중에서 틀린 점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네. 이 서로 차이를 존중하면서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하면은 시도 통합의 로드맵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좀 긍정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저는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시도통합의 논의에 대한 것이 의미 있다라고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에 예. 지금 이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된 여론조사, 광주 시민 여론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시민들이 대다수 지금 지지하는 것의 내용이 나와서 군공항 이전과 함께 아니라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도 통합이 2022년도를 목표로 한다면은 이 문제가 시도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김영록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 통합은 민선 8기 때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연구하는 단계로 그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당면한 과제는 내년에 바로 민간공항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중장기적 과제인 시도 통합 문제의 현안 문제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시도 통합 문제는 또 그 주제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권익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강주가
이 정치적 측면에서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자랑할 만한 그런 민주도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일상적 삶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처럼 논의하고 해서 강주가 민생 문제, 우리 일상적 삶의 문제, 정치 문제 모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민주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보고 향후 시도 상생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